혼자 먹는데 푸짐하게. 평소 식사하실 때도 푸짐하게 잘 챙겨 드시네요. 아, 전도 있어요. 소고기도? 그러게. 이건 괜찮다. 일단은 골고루 영양소가 있어요. 예. 그 쌈도 싸서 드시고. 그래도 뭐 발효식품이고 다 괜찮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고기 두세 점 넣으면 쌈은 한 5개 정도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용서가 돼요. 용서. 맞아. 너무 공감이 돼요. 쌈장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장이 아무리 좋다지만 저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자극적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을 이건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절여 먹는 거예요. 쌈장이 최고예요. 이 양념을 항상 많이 해놓고 무슨 반찬이든지 이렇게 좀 찍어 먹어야 개운하니 그러더라고요.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느냐 아니면 우울한 노년을 보내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순정시대를 찾아온 의뢰인은요. 퇴직 후에 이분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도대체 어떤 삶에 놓여 있는 것인지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무슨 소리지? 이거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전 사이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필라테스 하시는데 저 정도 소리가 그래, 저 진짜 곡소리였어요. 좀 전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힘내보실게요. 올라와주시고. 저희가 만나는 주인공 맞으시나요? 맞아요. 김신자입니다. 64세? 아. 얼굴은 또 동안으로 네. 보이세요. 네, 천천히 쭉. 좋아요. 3개만 갈게요. 쭉. 좋아요. 3개만 갈게요. 덜 아프실 거예요. 네. 지금 있는 우리 셋째 딸이 이제 등록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가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은 따라왔죠.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이제 살도 많이 찌시고 생활에 활기도 많이 없어지시고 하셔가지고 강한 계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25년 근무했습니다. 퇴직한 지가 지금 4년째니까요. 퇴직하고 출근을 안 하니까 의외로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우울감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완전히 땅바닥.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은퇴 후에. 갱년기 증상이 있으셨으면 이게 더 우울감이 심해졌을 거예요.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이군요. 이제 퍼져서 먹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쪘어요. 살이 한 8, 9kg가 갑자기 쪄버려서 찌고 나니까 혈압도 높아지고요, 갑자기. 이게 모든 게 이게 살이 찌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이구. 은퇴 후에 우울함이 오면서 또 살도 찌게 된 건가 봐요. 복부 지방량, 내장 지방량도 높고. 아이고. 지금 혈압이 157이 나왔어요. 네, 고혈압입니다. 과연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떠실지?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벌써 지치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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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앉아요?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이에요. 빨리 지치시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힘들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거 일도 아니었는데. 아, 그냥 기운이 없어요. 이유 없이. 근데 또 더러운 건 또 보기 싫으니까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팔이 저리신 거예요? 저래요. 이 손끝털이도 저리고 이 매듭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아프면서 그래서 어째 그릇 잡다가 이렇게 놓쳐버릴 때도 있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손발 저림은 통상 그 혈액순환하고 네. 직결이 돼 있습니까? 퇴직하고 이제 또 카페 창업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조그마하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아, 왜 안 보이지? 눈이 일단 침침하시고 안경을 써도 불편하신가 봐요. 눈이 급격하게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요즘. 살찌고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연히 뭐가 낀 것 같다가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노안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노안은 아닌데 잘 안 보이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이 아프신가 봐요. 퇴직 후에 갑자기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 생기면서 살이 더 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체중 증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비만의 상관성을 분석했는데요. 우울증이 있으면 비만 위험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적, 양적인 저하가 올 수도 있고요. 섭식장애나 감정적으로 과식하게 되는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은퇴에 그 정도 변화가 온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새로운 삶을 누구나 꿈꾼단 말이에요. 은퇴가 끝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의뢰는 살이 찌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혈압도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현재 의뢰인께서 고혈압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비만이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염증 반응 등으로 실제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사실 만병의 근원은 혈관이라고 할 정도로 혈압 관리는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요.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이 올 수 있고요.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인이 손발이 계속 저린지 이렇게 팔이랑 손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것도 어떤 혈압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손발저림은 신경계나 심리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관 질환의 문제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손발저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관 질환과 손발 저림 모두 지금 의뢰인이 어찌 보면 비만해지면서 생긴 증상일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뢰인이 보니까 시력도 떨어진 거예요. 비만하고 시력하고 관련이 또 있을까요? 비만, 과체중으로 인해서 혈압을 영향을 받게 되면 망막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신경에도 영향을 줘서 시력 저해도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요. 망막 혈관 폐쇄, 허혈성 시신경 변증과 같은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비만도 관리하셔야 시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좀 살이 찌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느 정도 분석은 해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퇴직 후에 활동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렸을까? 과연 어떤 문제가 더 있지는 않을까? 의뢰인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밝힐 수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돼요. 재밌어서 더 놀리는 거. 어디 계실까요? 누워 계시지 않을까요? 과연 엄마! 엄마 뭐해? 엄마 어디 있을까요? 또 누워있어? 야, 정답. 네. 호호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지금. 아니 지금 대낮이거든요.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구만. 뚱. 누워 계신데 웬 복대요?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아픈 부위는 이제 이렇게 좀 감싸준다 할까요? 복대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도. 아, 맛있지? 저다 복대였어요.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그냥 벨트를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복대가 많아요. 야, 복대만 3개가 있어요? 미용의 목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확 잡아주면 이게 몸도 긴장이 되고 이 배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프면 그냥 잡니다. 배가 쏙 들어가 보이거든요.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데 푸짐하게. 평소 식사하실 때도 푸짐하게 잘 챙겨 드시네요. 아, 전도 있어요. 소고기도? 그러게. 이건 괜찮다. 일단은 골고루 영양소가 있어요. 예. 그 쌈도 싸서 드시고. 그래도 뭐 발효식품이고 다 괜찮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고기 두세 점 넣으면 쌈은 한 5개 정도?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용서가 돼요. 용서. 맞아. 너무 공감이 돼요. 쌈장을 보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은데.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장이 아무리 좋다지만 저렇게 많이 드셔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자극적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을 이건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절여 먹는 거예요. 쌈장 최고예요. 이 양념을 항상 많이 해놓고 무슨 반찬이든지 이렇게 좀 찍어 먹어야 개운하니 그러더라고요. 된장이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몸속에도 다 분해가 되지 않을까요? 발효식품이니까. 그래 저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안 돼요. 발효 음식이니까. 저렇게 드시고 나면 아마 물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맥히죠. 결명자 차. 물 대신 즐겨 먹고 있어요. 수시로 드시는 거예요? 네, 수시로 물 대신. 결명자 차가 눈에도 좋고 저는 또 이걸 먹으면 약간 그 소화가 잘 되는 느낌? 우선은 가장 눈에 띈 것이 복대를 거의
풀어놓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네. 근데 그 복대 착용하시는 건 진짜 이해가 돼요. 사실 여성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더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밥 먹었는데 배 안 나오고 싶어서 보정속옷 착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게 한때 유행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내 몸도 아닌데 하고 나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뿌듯해하는 네? 그런 모습을 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체형 보정을 위해서 복대를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배를 조이면 복압이 올라가고 위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관략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관략근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운동할 때도 아까 복대를 차고 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때요? 아까 뭐 복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시니까 걱정이 돼서 말이죠. 네, 물론 이제 복대를 하게 되면은 아픈 허리를 지지해 주니까 그리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있는 환자분들에게 거의 필수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요? 그 아프지도 않고 운동할 때 너무 그쵸? 좋을 것 같고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보호될 것 같고 예. 복대는 필수 아닌가요? 근데 우리 의뢰인을 보면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복대를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게 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식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골고루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반가웠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전도 있었고 삼겹살에 일단은 기름진 음식들이 또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딱 고기, 예. 전 맛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드는 메뉴들이죠. 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의뢰인이 드시는 식품들이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네, 우리 몸속 혈액은 pH 7.4 정도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산성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증가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게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비만해지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알고 먹어야 돼요. 그 식단 중에 산성화 식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냥 쉽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뢰인이 드신 고기와 흰쌀밥은 물론 빵, 라면, 산성이에요. 반면에 과일이나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근데 의뢰인은 채소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법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쌈도 있고 옆에 나물도 있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 대비 산성화 식품을 과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비율이 안 맞다. 네, 거기다가 채소도 양념으로 다 버무린 채소들이고 전을 거의 양념장에 푹 담가서 드셨잖아요. 그리고 쌈장도 3번씩. 네. 이 산성화 식단인 것도 문제지만 짜고 자극적인 음식까지 즐기고 계신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뢰인은 식사 후에 그냥 일반 생수를 마신 게 아니고 결명자 차를 마셨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커피 마시죠? 네. 그런데 커피를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나요? 아니죠. 물은 물이고 커피는 커피다. 네, 커피에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물 대용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는 없어요. 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탈수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의뢰인이 마신 결명자 차에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 물 대신 다른 걸 드신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라도 짠 음식을 멀리하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은데 의뢰인은 거의 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물은 다이어트에 관여하는 대사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주 생수, 맹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1일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물 섭취량은 1리터 이하로 국민 중 약 62%가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뢰인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을 자주 마시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다행히 맛있게 수분 보충을 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은퇴 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찾아갔거든요. 만나보시죠. 이것도 운동을 하는 곳이군요. 네. 근데 곡소리는 안 나네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회원님 만나기로 했는데 네. 60대 넘으신 회원님이라고 아, 네. 하시는데 저기 저희 회원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쪽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요? 야, 지금 턱걸이를 하셔요.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턱걸이 하던 분. 저분이요? 아닌데? 60대가 턱걸이를 어떻게 해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1세 이경옥입니다. 나보다 어려 보여. 단단하시다, 일단은. 제 신분증이요. 네,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합니다. 1963년생. 여기 회원들 바디 프로필 찍은 사진인데 저 한번 찾아보세요.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대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이야. 와. 이거 최근에 우와. 찍으신 거라고요? 와. 야. 야. 야, 이 갖기 힘들다는 이 11자 복근. 골격근 양이요, 20kg 가까이 돼요. 사실 평균적으로 30%대 중반, 초중반이 나오는 게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도 평균인데요. 그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일이죠. 10명 중 1명, 10명 중 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체지방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군요. 퇴직하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분도 은퇴 후에 살이 찌셨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 전에 그 뇌졸중, 엄마가 임파선암 진단받고 올해 돌아가셨고요. 아무래도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担当のものが伺います。聞きずるタイプなんですね。안 들리는데. 야, 노트북 다 펼쳐놓으시고 멋있다. 아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일도 많이 하고 제2의 외국어를 완전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고 싶어. 외국어 말고도 그 자격증도 한 5개 정도 땄고요. 아직까지 열정이 있으신 분. 네. 와. 느껴집니다. 이야. 와. 반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이 혈관 질환이 가족력과 연관이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혈관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비만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경옥 씨가 고생했던 고지혈증은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혈액 내 특정 지질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도 유전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모님 모두 고혈압이면 고혈압이 발병할 가능성이 약 80%입니다. 또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 자녀분이 당뇨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50%예요. 그러니 혈관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 쓰셔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경옥 씨는 은퇴 후에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은퇴 후에 노인들이 자기개발, 사교활동 등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경옥 씨가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또 운동을 하고 있죠. 여기는 뭐예요?
오, 라인 라인 댄스. 댄스. 왕성하시군요. 재밌겠다. 율동 따라 음악 따라 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다이어트도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퇴라고 하셨는데 은퇴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경욱이 언니는 저보다 한 2살 언니인데요. 굉장히 저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아, 그냥 상큼하죠, 뭐. 비타민 같은 여자? 진짜 60대로는 절대 안 보이죠? 네. 신나게 운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가장 즐겁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모를 위하여! 연어 스테이크다. 좀 맛있는데 저거. 역시 흰 쌀밥 대신에 흑미 잡곡밥. 조금 차이가 나 보이네요, 아까랑. 예. 이 야채 종류하고 생선으로 먹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연어 쪽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고기도 가끔 먹어요. 그냥 단탄지가 다 있죠. 오. 근데 다만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진 않는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생선을 주로 드시고 고기는 가끔. 저게 뭐죠? 샐러드에 막 넣고 계시는데요? 소스일까요? 레몬수를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맛도 좋고 간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먹기가. 쌈장 드시는 분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하루에 레몬을 먹으면 내 몸에서 독소가 이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든지 넣어서 먹고 항상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오. 레몬을 좋아하신다. 먹다 보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수시로 레몬을 챙겨 먹고 있는데 제 피부 좋지 않나요? 좋아요. 와. 엄청 좋으세요. 물광이에요. 여기 림프선에 마사지를 해주면 이 순환이 잘 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순환이 잘 되고 독소가 빠져야 다이어트도 좋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우리 림프들이 접히는 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면 당연히 면역력은 올라가겠죠. 이경욱 씨의 일상을 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지 찾으셨나요?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드셨잖아요. 채소도 듬뿍 드시고. 그런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힌트는 이 노란색이 있습니다. 예. 이경욱 씨는 알칼리성 식품인 샐러드를 섭취하셨고요. 네? 그 샐러드 위에 뭘 뿌렸어요? 레몬즙. 레몬즙을 뿌리고 예. 식사 후에는 아예 레몬수로 드셨잖아요. 그게 건강한 식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레몬은 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산도가 높다는 거고. 산성 아닌가 레몬은?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이 식품을 구분하는 것은 맛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죠? 네. 소화효소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어떤 성분으로 되느냐. 네. 그 무기질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황이나 인 같은 성분이 주로 있으면 산성물질, 산성화 식품이 되는 거고요. 소화 후 염기 물질이 나트륨이나 칼륨처럼 염기성 물질이 남아있다.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은요, 알칼리성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욱 씨처럼 레몬 같은 알칼리성 식품의 비중을 높여서 약 알칼리 상태인 체내 산도를 pH 7.4로 유지하면 대사작용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알칼리성 식품은 pH 균형을 유지해서 뼈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혁 교수님한테 그럼 여쭤봐야 돼요. 아까 한국인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 통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경옥 씨처럼 수분을 레몬수로 먹는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단, 레몬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레몬수로 드시면 좋은 점은요. 알칼리 성분이 몸 전체로 빨리 흡수가 돼서 신체의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레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스타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레몬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해졌거든요. 다이어트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유병우 선생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레몬이 실제로 우리 몸속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투명잔이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요. 안에 하얀색이 지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뢰인처럼 고기랑 전처럼 기름 음식을 마구마구 먹습니다. 어때요? 지방이 점점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떡해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불어나지 마! 지방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레몬즙을 마셔볼까요?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저 지방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방을 줄인다는 거예요, 레몬이? 네, 그래서 제가 예.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방 세포에 레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지방 방울의 변화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레몬 추출물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16.6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 세포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증거로는요. 한국 여성 84명을 대상으로 레몬 추출물 섭취와 식단을 7일간 병행한 결과 네. 평균 체중이 69.5kg에서 66.9kg으로 2.6kg 감소했고요. 체지방률은 38.17%에서 36.45%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 총 지방률까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의뢰인의 혈압이 높게 나왔었잖아요. 다행히 레몬에는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레몬 속에 구연산이 있는데 이 구연산은 혈관의 기름때를 제거해주고요. 또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펙틴이 아주 풍부한데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지금 늘어나는 살과 혈관 문제로 고민하던 의뢰인이 좀 꾸준히 드시면은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펙틴은요, 혈관 관리뿐만 아니라 식욕 호르몬을 조절해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활성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식약처에서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레몬즙과 같은 대체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짜게 먹는 김신자 사례자에게는 이 레몬이 딱 맞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요. 급격하게 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경욱 씨는 거의 10kg을 감량했는데도 피부가 막 물광에 윤광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레몬 속에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순정지기 하면서 제가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더라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좋은가를 이번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레몬 속에 비타민C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타민C는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요. 또 피부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칙칙하게 하는 이 멜라닌을 억제하면서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타민 C는요, 면역력 관리, 그리고 철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활성산소를 잡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자,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어두운 액체를 우리 몸을 괴롭히는 활성산소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레몬을 섭취하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레몬즙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활성산소가 사라진 게 보이죠? 예,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레몬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레몬 속의 비타민C가 활성산소의 형성을 방지하고 DNA의 변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비타민C가 사실 레몬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를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고추에도 많다고 충분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과에도 고추에도 예. 다른 식품에도 비타민C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레몬의 비타민C 함량은요, 무려 사과의 36배나 됩니다. 게다가 레몬 속의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비타민C만 먹었을 때보다 레몬에 있는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생체 이용률이 35%나 높았다고 합니다. 레몬이 피부 손상은 물론이고 비만과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천연 비타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욱 씨가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하면서 지금 탄탄한 피부까지 얻는 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레몬을 좀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냐면 집에서 그냥 생 레몬을 짜서 드시는 분들도 요즘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레몬은 가능하면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의 함량이 레몬의 과육보다 많고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의 함량은 과육의 2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레몬 껍질에는 독소 제거와 염증을 억제하는 리모넨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그러니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건강 관리에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 저도 집에서 레몬을 먹을 때요. 어떻게 하면 한 방울 더 짜낼까 해서 꽉꽉 짜먹는데 껍질은 버렸단 말이에요. 다들 안 그러세요? 이 얘기도 그래 후회하실 것 같은데. 근데 껍질째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그거 쉽게는 안 되는데 그게. 그래서 즙을 짜서 드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농약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껍질까지 하나하나 짜서 먹기에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유기농 레몬즙 형태로 구비를 해서 편하게 드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수확하고 24시간 안에 착즙한 레몬즙을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확하고 24시간 안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선한 상태의 레몬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레몬을 수확했어요? 예. 근데 수확 후에 이 레몬이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또 가공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은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또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데 그 착즙까지 7, 8시간 걸린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빨리 착즙하는 걸 고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원물을 받고 가공하는 시간만 말하는 걸 수 있거든요. 착즙을 빨리 한다고 해도 오래 보관한 원물을 받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산패되고 영양소가 파괴된 레몬을 빠르게 착즙한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농장에서 수확 후 24시간 안에 착즙한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몬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과일이에요. 그러니 지중해성 기후로 레몬 재배 이상적인 환경인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몸매 관리를 위해서 레몬즙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류 0%인 레몬즙을 고르면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경옥 씨 역시도 아마 저 정도면 레몬즙도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은퇴 후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저렇게 나의 몸에 맞고 좋은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몬의 능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경욱 씨가 독소 배출을 위해서 마사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림프 마사지 같은 네, 거죠? 예. 레몬 역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에 독소를 해독하는 간은 플라스틱과 비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유해 독소나 알코올로 인해서 쉽게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간 독소로 손상된 쥐의 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한 하늘색 흔적들이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간세포가 괴사된 부위입니다. 쥐에게 레몬즙을 섭취한 결과 간세포 손상이 많이 억제되고 재생된 게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그리고 레몬은요, 신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집 보시는 사진 있죠? 예. 이 사진은 바로 쥐의 신장인데 화살표로 표시된 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이 신장 결석이 실제로 독성 물질로 인해서 결석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몬즙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칼슘 침착이 억제되면서 칼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몬은 대장균으로부터 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장균 독소로 손상된 쥐의 12지장이에요. 레몬 오일을 섭취시켰더니 손상된 장벽이 빽빽하게 채워진 거 보이시죠? 네. 레몬의 항산화와 항염증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감소하고 손상된 장벽이 개선된 거예요. 정말 레몬즙을 마시면서 관리하면 이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어트와 독소 관리가 시급한 우리 김신자 의뢰인에게 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신자 의뢰인에게 순정시대 맞춤 솔루션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과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달려가 보시죠. 우리 김신자 어머니